모든 기차가 출발하는 역이고요. 스테이션 스퀘어 시장에 나와봤습니다. 대부분이 이미테이션입니다. 과일, 쌀,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스타벅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커피 로고는 제대로 박혀 있고요. 음식 비용은 비쌉니다.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션 스퀘어에 나왔습니다. 스테이션 스퀘어는 조지아에서 시작되는 모든 기차가 출발하는 역이고요.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역사와 시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곳 스테이션 스퀘어는 티빌리시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들을 탈 수 있는 역이고요. 바투미는 물론이고 아르메니아, 예레반까지 가는 열차도 이곳에서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번호표가 나옵니다. 저쪽 모니터에 창구 번호가 표시가 되고요. 그쪽에 가서 표를 끊으면 됩니다. 역사 위층에는 푸드 스테이션, 푸드코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출발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푸드 스테이션에서 바라본 스테이션 스퀘어 역사의 전경입니다. 간단하게 스테이션 스퀘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테이션 스퀘어 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지아에 도착해서 며칠 안 돼서 릴로몰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릴로몰이 크고 많은 상품이 있긴 합니다만 공항을 지나서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 스테이션 스퀘어는 메트로 스테이션 스퀘어역에서 내리면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굉장히 좋고요. 릴로몰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웬만한 물건들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릴로몰까지 안 가시더라도 이곳 스테이션 스퀘어를 오시면 필요하신 물건들은 대부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옷이나 자파 또는 가전제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발들도 있고요. 가방을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신발 매장들도 꽤 크게 진열해 있고요. 물론 이곳에 있는 신발들은 대부분이 이미테이션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 색상들이 검은색 또는 회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막상 영상의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림이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아서요. 영상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쪽이 지하철 역사고요. 저 끝에 메트로의 M자가 보이기로 있는데 영상으로는 얼마나 확인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장의 풍경이고요. 가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은 꽤 넓습니다. 건물 안쪽에 있는 시장도 있고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야외에 있는 시장이고요. 과일들을 많이 팔고 있네요. 사과들도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요. 이쪽은 주방용품이나 공구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 곳이네요. 생활용품들 판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쪽은 휴대폰과 기타 액세서리들 그리고 전자제품들을 팔고 있는 거리고요. 굉장히 길어요. 휴대폰 매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이곳이 가장 큰 휴대폰 상가인 것 같습니다. 끝이 없네요. 지금 이곳은 스테이션 스퀘어 역에 붙어있는 데저트 시장이고요. 각종 야채, 과일, 쌀,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각종 곡류들 팔고 있고요. 냉동 고등어, 이런 냉동 수산물들도 팔고 있습니다. 육류들도 있고요. 과일류, 치즈도 있네요. 칠리 파우더, right? 원라리? 이게 고춧가루인데요. 이게 가는 고춧가루고 이건 굵은 고춧가루인데 이 한 봉지에 1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약간 야채들도 나와 있습니다. 쌀도 있고요. 우리가 먹는 쌀은 안 보이네요. 여기에는 양파들도 크고 이쁘네요. 감도 있습니다. 연시네요. 딱 그대로. 꽃감 종류도 있고요. 이건 꽃감으로 보이죠? 여기 배추가 있네요. 이걸로 김치를 담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들도 있는데요. 요즘 계절상 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은 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과일들이 꽤 싸고 맛있어 보여요. 여기 있는 게 고춧가루입니다. 디저트 시장에서 고춧가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쪽파가 좋습니다. 큰 파들은 렉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뻣뻣한 파고요. 저 쪽파가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상추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오늘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시장인 스테이션 스퀘어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이 티빌리시는 스타벅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쉽게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곳은 어쩌면 이곳 조지아에 유일하게 있는 커피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말고는요, 글로리아 진스라는 곳을 또 한 곳 봤어요. 지나가면서만 보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이곳 커피빈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커피빈 로고는 제대로 박혀 있고요. One Americano, please. 7 latte and 85. 오케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이쪽 바 자리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어요. 그동안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요. 워낙 여기에 스타벅스도 없고 외국계 체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티빌리시에서는 저작권이라든지 상표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진짠가 가짠가 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커피 한 잔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 보니까 모든 인테리어는 우리가 흔히 보던 커피빈하고 흡사합니다. 제대로 된 커피빈일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제가 조만간 이곳 조지아를 떠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2달 계획을 하고 이곳 조지아에 왔고요. 내일이면 딱 2달이 됩니다. 일단 커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조지아에 와서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돌아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곳에서 한 달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가보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요. 사실 아직 제대로 못 해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가본 것들도 많고요. 소개를 못 해드린 것은 더더욱 많고요.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서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올리지 않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곳 조지아에 와서 느낀 점은 정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나라는 적어도 현재 구소련의 색채는 거의 벗어버린 것 같고요. 모든 면에서 유럽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나라다. 조지아의 음식은 세계 몇 대 음식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적어도 한국 사람에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인 흰칼리 같은 경우도 평소에 만두를 즐겨 먹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피도 굉장히 두껍고요. 소도 고기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맛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식 만두, 중국의 샤롱파오 이런 것과 비교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차프리도 마찬가지예요. 치즈 피자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짜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못 느꼈고요. 조지아의 물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물가가 싸서 여행하기에 천국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조지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물가가 정말 그렇게 싼 줄 알았습니다. 실상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싼 것은 숙소 비용, 대중교통 비용 이렇게 말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요. 7.5랄이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커피값이 그렇습니다. 이건 물가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한국에서도 3,000원이면 마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곳을 지나가셨던 여행자분들이 너무 싸다고 강조했던 것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사안을 조금 과장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빵 하나에 400원, 500원 밖에 안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지아는 물가가 싸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곳 조지아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물론 빵 하나에 400원, 500원 가격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빵 하나만 먹고 살 수는 없고요. 하루 종일 그 한 달 내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조지아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적게는 15라리, 많게는 25라리 정도를 지불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 한 20라리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이에요. 물론 다른 유럽에 비하면 싸겠죠. 하지만 한국 기준에서 볼 때는 결코 식비가 싼 나라가 아니고요. 이제부터라도 이곳을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물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식재료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좀 질기긴 하지만
한 1kg에 18라리 정도 하니까요. 7,2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도 같은 가격이고요. 농산물들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품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TV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에서 중소업체 32인치 HD TV를 구입해 본 적이 있어요. 10만원어치 안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싼 모델이 600라리, 우리 돈으로 24만원에 달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심지어는 헤어드라이어조차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세계 어디 가든지 물가가 결코 싼 나라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GDP가 낮다고 해서 그 나라의 생활 물가가 낮다고는 절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처럼 GDP가 낮은 나라들은요, 실질 소득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조지아를 떠날 날을 며칠 앞두고요, 넋두리 해봤습니다. 재미없었던 오늘의 영상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